네, 자 이어서 101번 분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421쪽 101번 분계 어떤 분계냐? 결산수정 분계죠. 결산수정 분계. 6월 1일에 1년분 사무실 임차료 3,600만 원을 선불로 납부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네. 비용을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으로 처리했군요. 선급 비용으로.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행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자, 우리가 100번하고 101번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100번은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 처리한 것을 기말에 미경과된 비용을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 것이고, 101번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산 처리했어요. 따라서 기말 결산 시에는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비용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101번에서는 경과된 임차료를 계산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6월 1일에 1년분 3,60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고서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경과된 것은 6월 달부터 12월이 경과된 거니까 7개월 경과됐죠. 경과된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아니고 임차료는 3,600만 원 곱하기 7개월 나누기 12개월 12분의 7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곱하기 7개월 나누기 12개월 2,100만 원이 7개월분에 해당이 되네요. 2,100만 원. 따라서 12월 31일 일반점표에다가 차변의 임차료 2,100만 원 비용 발생 시켜주시고, 대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잡았던 자산에서 감소를 시켜줍니다.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2,100만 원 대변이. 네, 다음은 10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2번이죠. 102번. 10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네. 자, 매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랬네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월 1일에 현금으로 받는 이자 수익이 있는데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받은 이자 수익이 차기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 거 차기 거 이자 수익을 12월 1일 날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월 1일 날 이것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100번 이 주어진 자료가 너무 짧아서, 자, 매월 1일 날
이자를 받는 게 있답니다. 우리 회사가 매월 1일 날. 네. 그런데 항상 이 매월 1일 날 받는 게 다음 달 이자를 받는 그런 약정에 의해서 다음 달 이자를 우리 회사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 1월에는 2월 달 이자를 받고 2월에는 3월 이자를 받는데 그런 1, 2, 3회부터 11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월에 받는 이자는 12월 걸 받는 거니까 그건 단기의 이자죠. 그런데 12월 1일 날 받는 게 문제죠. 이럴 경우에 12월 1일 날 받는 이자는 차기 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을 100만 원 취소시켜야죠. 그래가지고 대변에 이것을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채를 차기로 가지고 가죠. 차기로 가지고 가서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대변의 이자 수익, 차기에 가서는 이 분계를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차변 대변을.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이제 차기의 이자 수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2번은 12월 1일 날 현금으로 받은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고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인식해 가지고 부채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차기의 선수 수익 차변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차기의 이자 수익에 반영하기 위한 결산 분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번은 어떤 결산 수정 분계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정기예금, 장기 차입금 계획이네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건 두 건으로 그러면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 예금에 대한 지금 이자 계산은 이자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은 이자 수익 발생시켜주고 장기 차입금은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분계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경과된 이자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국민은행의 정기예금은 24년도 7월 10일 날 가입했어요. 그리고 만기는 내년도 7월 10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면은 경과된 이자 지급은 내년 만기 때 받기로 했는데 경과된 것은 7월부터 12월이 경과됐어요. 네. 자, 우리가 월할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7월 이자를 7월 10일부터 31일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자 그냥 계산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자, 이자율이 6%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이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원금이 1,000만 원이죠. 암산으로 이건 되겠네요. 1,000만 원에 1년치 이자가 6%, 연 이자율이 6%니까 6%면은 60만 원 이자가, 그쵸? 그런데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60만 원의 반절 이자 수익 여기서 30만 원 계산됩니다. 다음에 장기 차입금 신한캐피탈 걸 보겠습니다. 24년 10월 1일 날 차입을 했습니다. 만기는 2년 후가 되네요. 26년 9월 30일 5천만 원을 차입했는데 연 이자율 7%로 차입했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6개월씩 후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24년 결산 때에는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10, 11, 12 요 3개월치 이자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죠. 예, 경과된 이자 3개월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7% 곱하기 3 나누기 12 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쉽게 암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5천만 원 곱하기 7% 곱하기 3 나누기 12 87만 5천 원 나오는데. 예. 경과된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경과된 이자 수익 30만 원, 경과된 이자 비용 87만 5천 원, 이거를 결산에 반영해 주는 거죠. 이거는 수익의 예상과 비용의 예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 밑에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수익의 예상과 비용의 예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자, 그러면은 수익의 예상은 차변의 미수 수익 3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 원. 또 비용의 예상은 차변의 이자 비용 87만 5천 원이었던가요? 네.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87만 5천 원.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 두 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번 문제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관한 결산 수정 분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일반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 기말평가를 반영하시어 단 현재까지 일반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그러면은 지난 결산 때 900만 원으로 단기 매매증권이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단기에 950만 원으로 시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전기말 900만 원이었던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말 950이 됐어요. 그러면 50만 원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이렇게 전기말 시가와 단기말 시가 이 부분만 우리가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원장님. 네. 그 취득원가만 쓸 때도 있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취득원가를 적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안 하느냐? 네, 왜 안 하느냐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단기 매매증권은 지난해 결산 때 이미 100만 원의 손실을 지난해 결산 때 반영을 해버렸어요. 지난해 결산 때.
단기 매매증권은 매 결산 때마다 가격이 올랐으면 그걸 수익으로 반영을 해버리고 가격이 떨어졌으면 손실로 단기의 손익에 계속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3년도 때 반영을 했던 거예요. 100만 원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예,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24년도에 결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기 매매증권은 그러므로 24년도에 결산할 때는 전기말 평가했던 자산과 현재 24년 말 시가 이 두 가지만 비교해서 우리가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안 그랬죠. 예, 어떤 때냐면은 그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평가하는 시점에 그것을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로 수익에 반영을 안 시키죠. 또 비용에 반영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니까요. 그래서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상계 처리하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서로 상계 처리하는 분계. 반영을 그 자본을 처분할 때도 그걸 하여튼 상계해야 되고 다시 평가할 때도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으면 손실이 났다 하면 손실에서 이익을 먼저 차감하고 손실로 인식해야 되고 반대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만약에 그 다음에 손실이 났을 때는 또 그걸 차감한 것을 뺀 나머지만 손실로 인식하는 거죠. 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서로 그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 앞에서 자본거래에서 그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서로 상계 처리하고 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을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또 지금 이왕에 이익이 나왔으니까 매도가능 증권도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104번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 문제입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전기말 시가와 단기말 시가의 차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 주면 맞게 되는 거죠. 10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가요? 네. 기말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두 건으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건은 2,200만 원인데 기말 공정 가치가 2,400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증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 수익 발생. 그 다음에 두 번째 B 사건 분개하는데 평가 전의 장부 금액이 5,500만 원인데요. 기말 공정 가치가 5,35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150만 원 하락했으므로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50만 원. 대변이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번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예. 단기 매매 증권하고 이건 좀 달라요.
106번은 차감 계정을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 평가가 있었던 회계연도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자본으로 차기로 즉 단기로 2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말 결산 분계를 하시오. 23년 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23년 말에 평가 때 평가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 있는 거예요. 이 잔액을 감안해서 회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감안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계 처리할 것이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에도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났으면은 그냥 그대로 분계를 하면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왔을 때는 이걸 먼저 정리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왔나 보겠습니다. 자, 작년도 말 870만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금년 말 9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가격이 또 상승했죠? 이거는 상계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덧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분계하면 되겠어요. 자, 같은 계정 과목이 나온 거니까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자산 증가가 90만 원 증가한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90만 원 증가하는 거죠. 90만 원 증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은 당연히 자산 증가라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죠.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이니까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죠. 근데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여러분이 수익 발생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자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자본 증가라고 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전기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20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걸 단기에 평가할 때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두 개가 다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자본에 해당돼요. 그런데 두 개는 서로 상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두 개가 다 잔액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게끔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감안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거는 감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만약에 이거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 회사가 110만 원으로 표시되겠죠. 전년도에 20만 원, 단기에 90만 원. 이렇게 110만 원으로 표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계 처리할 것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107번 나오는 것 같은데 10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3년 10월 1일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결산일 이전의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작년도에 이 20만 원의 손실이 나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요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존재하죠. 그래서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 잔액을 이거 감안해서 회계 처리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에 어떻게 됐냐면 가격이 510만 원이 됐습니다. 510만 원이 480만 원이 510만 원이 돼 가지고 30만 원 가격이 이번에는 올랐습니다. 106번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전기말 매도관은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는데 단기에는 매도관은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 생겼어요. 이때는 상계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30만 원 증가하죠. 자산 증가 30만 원. 근데 대변이 간단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우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은 제로가 돼요. 그리고 1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10만 원 인식합니다. 자, 대변의 요 두 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두 개 더하면 30만 원이죠. 이걸 뭐라고 인식해야 되느냐? 거래의 결합 관계로 자본 증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두 개가 다 자본. 자본은 대변에 우리가 기록하게 되면은 자본 증가죠. 예. 차변에 기록하면은 자본 감소고요.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에 30만 원 자산 증가,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죠. 투자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 30만 원에 자본 증가 30만 원인 겁니다. 네, 자본 증가 30만 원. 여러분 모든 거래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이 항상 성립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회계 처리하고 있는 모든 분계를요.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면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잖아요.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등식이 모든 거래에서 적용이 돼요. 지금 요 107번도 대입을 하면 딱 맞는 거죠? 자산이 얼마 증가했어요? 30만 원 증가했죠. 30만 원. 부채는요? 없어요. 자본은요? 30만 원 증가했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부채와 자본이 30만 원 증가했잖아요. 예. 이러한 등식 언제든지 대입을 해보면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어떤 분계를 연습하실 때 이렇게 분계를 써놓고 이걸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쫙쫙 맞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매도가는 이건 107번 분계를 해봤고요. 다음은 108번 분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분계입니다. 108번.
전기의 평가 이익을 계상했던 매도가능증권은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3,600만 원이 되었다. 장부상 매도가능증권 잔액은 4천만 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30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도가능증권이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장부 금액이 4천인데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3,600이니까 400만 원 가격이 하락했죠. 이번 결산 때. 예, 그런데 전기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300만 원 있습니다. 예, 이걸 같이 감안해서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만 원 정리하고 부족한 10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은 자산이 400만 원 감소한 거죠. 그리고 차변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 이거는 자본 감소죠. 예, 자본 개정 과목이 차변에 오는 건 자본 감소죠. 예, 자산 감소, 자본 감소. 400만 원 딱. 예. 자산이 감소한 것만큼 자본이 감소했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09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결산 수동분계 문제 참 여러가지 많이 냈습니다. 109번은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다. 외화 관련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결산 때 우리가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는 환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하는 거죠. 네. 자,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설명하고 여기 계정감하고 맞지가 않네요. 예. 위에 설명은 외화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계정 과목을 보니까 외화 부채입니다. 예. 뭐 계정 과목이 맞았다고 보고 이거 자산이 아니고 여러분도 외화 자산이라고 돼 있나요? 네. 예. 그리고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이에요.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여기를 외화 부채로 좀 고쳐 주시고 예, 계정 과목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화 부채입니다. 그러면 외화 부채. 자, 우리가 지금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결산일을 맞이했어요. 자, 그래서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이라는 은행에서 15,000달러를 9월 10일 날 차입을 했습니다. 그때 환율은 1,35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결산 환율이 1,400원으로 환율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외화 부채의 경우는요, 환율이 오르면 부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부채가 증가하면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손실이. 자, 그래서 지금 15,000달러 곱하기 50원이 올랐으니까요. 50원을 곱하면은 한화로 우리가 얼마를 손실로 인식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50원 올라갔으니까 75만 원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75만 원.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외국은행 75만원. 이렇게 우리는 회계 처리해 주는 거죠. 외화 환산 손실은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발생시켰죠.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가 대변에서는 어떻게 해요? 증가죠. 부채 증가. 비용 발생, 부채 증가. 그러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적용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은 제로예요. 일단 자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 부채와 자본도 제로가 나와야 돼요. 자, 외화 환산 손실 비용이 발생하면은요, 자본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 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시죠?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게 돼 있죠. 그 당기순이익이 기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으로 이입되는 금액이 75만원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니까 아니죠. 비용이 증가하면은 자본이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채가 75만원 증가했죠? 이 부채 75만원 증가. 자, 보세요. 75만원 더하기 마이너스 75만원 하면은 0이죠. 0. 예. 그래서 자산 0, 부채, 자본 0. 등식이 성립되죠. 네. 등식이 성립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회계처리 원리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거 뭐 안 지켜지는 분계가 없어요. 반드시 이게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처리하는 것이 항상 회계처리하고 나면 재무상태표 가보면 딱 맞아 있잖아요. 자산의 합계하고 부채 자본의 합계가 만약에 틀려 있다. 그거 회계처리 잘못한 거예요. 어디엔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110번을 보겠습니다. (24년에)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은 전액 실버사에 23에서 23년 10월 1일에 3년 후에 일시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10,000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23년 10월 1일 날 차입을 했다는 거죠. 3년 후에 갚기로 하고 $10,000를 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이게 결산을 했잖아요. 작년에 1120원으로 이 외화장기 차입금 평가했겠죠? 예. 그리고 올해는 1170원으로 이제 평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24년도에 평가할 때는 이거는 직접 회계 처리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비교하면 되죠. 작년 말 1120원으로 외화장기 차입금을 평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1170원으로 평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원이 또 환율이 올랐습니다.
50원의 환율 곱하기 10,000 하면은 한화로 계산이 되죠. 10,000달러니까 50만 원이 되겠네요. 50만 원만큼 부채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환율이 올랐으므로. 자, 그래서 아까 109번의 분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 50만 원.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실버라는 회사고 50만 원 부채 증가. 네. 109번하고 같은 문제네요.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출제자는 원래 이 109번에서 정말 외화 자산 문제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다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걸 외화 자산으로 안 받습니다. 외화 자산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정기예금, 예, 외화 정기예금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15,000달러를 외화로 예금해 놨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부채로 받기 때문에 109번과 110번이 지금 분계가 똑같은 분계입니다. 다음은 111번. 오늘은 111번까지 연습하면 되겠죠. 결산일 현재 다음의 외화 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12월 31일 환율은 100엔당 1120원입니다. 자, 이번 결산일의 환율이 100엔당 1120원이면 1엔당 11.2원입니다. 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외환은행에다가 엔화로 저축을 했어요. 예, 여기서 외화 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저축을 한 게 아니라 엔화로 일본 돈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일본 돈으로 표시하진 않죠. 그래서 장부에 3,466만 2천원이라고 지금 잔액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결산 때는 3,466만 2천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변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 11.2원에다가 요 외화 금액을 곱하기 해보면 지금 결산일에 그 저축 금액이 나오죠. 하나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11.2원 곱하기 3180000는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3,561만 6천원이 나와요. 지금 현재 환율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부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빼기를 해보면 되죠. 빼기 34 장부 금액을 빼봐요. 662000 했더니 95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차액이 95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차액 95만 4천원을 우리가 결산대에 반영해 주면 돼요. 결산대에 반영해 줘야 될 금액은 95만 4천원. 자, 보통예금이 증가한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지금 환율이 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예금 당시의 환율을 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현재 환율에다가 외화 금액을 곱하기 했더니 이 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장부에는 지금 이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 것을 하나로 계산하면 95만 4천원이에요.
이 두 금액의 차이가 95만 4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95만 4천 원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차변의 보통예금 외환은행 95만 4천 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죠.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은 수익 발생이지 않습니까? 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대입시켜 보면 자, 자산이 95만 4천 원 증가했죠? 부채는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그 증가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이에요. 95만 4천 원이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죠. 네. 등식이 딱 맞죠? 자산이 95만 4천 원 증가하고 자본이 95만 4천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분계 연습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23페이지에 있는 분계 연습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